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역 격차 해소, 그다음에 주식시장 정상화, 그다음에 AI 반도체 집중 투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 사실 있는 분들은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극화가 점점 커지면서 모두가 좀 고르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번 발표된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큰 방향성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전략이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해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올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1.8% 2% 예상돼서 네.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모두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격차라든지 네. 아니면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네. 어떻게 세부적인 방향이나 전략을 갖고 이 양극화를 해소할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향성은 다 동의를 하고 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전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술. 예, 그러니까 그거 전략이라든지 이것도 전략 방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예, 할 건지.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전략이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정권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년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참여정부 때도 지방 예를 들어서 균형 발전 한 거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게 또 말짱 맞아요. 도루묵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과연 이런 지속성, 네. 정권의 지속성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서프라이즈 하셔가지고 저도 그걸 여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럼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 엎어버리니까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연결, 연속 뭐 이런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딱휘딱 정책이 바뀌니까 야 니네 나라랑 어떻게 믿고 뭘 할 수가 있겠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전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그건 겁니까? 뭐냐면 예. 이런 정책이 인센티브면 돼요.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정책은 뭐냐면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네. 인센티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예. A라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인센티브를 뺏지 못합니다. 오, 절대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준 거는 못 뺐죠. 네. 줬다 뺐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차라리 주질 말든가. 맞아요. 예. 어떤 정부고 정권이고 예. 그래서 특히 경제 정책은 인센티브를 위주로 한 정책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페널티를 주거나 네. 뭐 세금을 물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인센티브로 구성된 정책 전술을 네.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삼극 오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5극 3특. 5극 3특, 네. 5극 3특. 예. 그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정부가 발표한 성장 전략은 중요한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봐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한때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뭐 여타 뭐 비교 국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네. 잠재력이 높은 나라, 성장을 늘 잘 해오던 나라였는데 네. 이 성장 엔진이 급속히 꺼졌어요. 그냥 찬물 확 끼얹듯이 최근 윤석열 3년 동안에 완전히 네. 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냐면 요대로 만약에 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유가 아니라 요대로 내버려뒀으면 윤석열이 계속 윤석열 갔으면 이 정부 추세대로만 계속 갔으면 뭐 2030년이면 0점대로 추락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예.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포텐셜 같은 거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러잖아요. 아, 얘가 지금 게임하고 이래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 하면 되래야. 맞아. 그게 마지막 예. 희망 같은 예. 거란 말이에요. 예. 포텐셜. 예. 근데 이제 쟤는 원래 안 돼. 어. 또라이야. 안 되는 돼. 애야. 머리가 나빠. 예, 이게 뭐 이런 잠재 식의. 성장률이거든요. 예. 아, 해도 안 될 거야. 슬프다. 예, 그래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으로 들어가는 예. 그 트레인을 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올해 뭐 먹고 살 거야라는 경제 성장률도 문제였고, 근데 올해는 근근히 넘어가도
되는 나라야 니네들? 이렇게 물어볼 때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되는 나라야. 나라야. 이것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둘 다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이번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네, 봐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투자에 대한 마중물을 정부가 예. 사실은 뭐 국부펀드나 국민성장펀드에서 뭐 몇백조 얘기합니다만은 민간까지 다 합치면 최대한 거의 1,000조에 육박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예. 한국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회복하고 뭔가 뛴다라는 뭔가. 얘기를 좀 예. 준 거고 예. 올해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성장률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예. 거니까 맥락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올해 그러면 어디에 얼마를 넣고 민간이 어디에 넣어서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네. 이런 것만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이 남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좀 더 해야겠다. 10주로 안 되겠다. 예,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여쭤볼 거 반도 못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환율만 간단하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것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쨌든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고 네. 불안 요인인 건 명백한데 지난해 이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또 환율이 상승해서 어쨌든 뭐 서민이라든가 어떤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수출 기업들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가가 바로 정치나 정책의 힘이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은 잘 되는 걸 그걸 어떻게 민생 경제에 연결시키느냐가 아하.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은 정책과 그리고 정치의 시간이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예. 지켜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력을 한번 기대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환율 뭐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네. 결론적으로 보면 나라 망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큰일 났다 이재명 정부 때문에 환율 때문에 나라 망한다 뭐 그 네. 정도까지 공포감을 키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좀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스위치가 켜졌다. 그래서 네. 지금 다소 높은 구간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쨌거나 중단기적으로 보면은 1,400대 초반까지는 서서히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네. 당국의 실력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그러게요. 다음 아이돌 스케줄 맞춰가지고 다음엔 좀 길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